네, 오늘도 하나 허락하셔서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했던 대로 이제 다르파입니다. 오늘 다르파가 뭔지 알아볼 것이고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PPT 보시면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전할 말씀은 이제 엔드타임의 마지막에 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제 짐승의 표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짐승의 표를 준다는 것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와 적글소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7년 환란 중에서도 마지막 그 3년 반이 돼야 할 만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언약, 한 이래가 있다고 했는데 7년입니다. 그때 언약을 맺어요. 화평의 언약을. 그러나 중간이 되면 이걸 깨고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고 이게 정부, 어떤 세계 정부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서 이제는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전 세계를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정부로 만드는 거죠. 그 대표하는 정부가 나올 거예요. 그들이 법을 제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따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따르지 않을 때 3년 반 전에는 화평언약이기 때문에 살살 꼬시겠지만 정체를 드러내는 마지막 3년 반은 목을 베어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대한란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그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눌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과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확실히 보면은. 그런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세계 정부에 대해서 그 모양이 어떤지 예언을 볼 텐데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포착이 돼요. 그걸 나눌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이들이 하려면 세계 정부를 꾸려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를 하려면 이 기술이 필요해요. 그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하나로 모으려도 모을 수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비행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온갖 기술들이 발달해가면서 이들이 정말 세계 정부를 이뤘을 때에 한 번에 통치할 때 한 번에 지령이 떨어질 때 그냥 순식간에 다 떨어질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한 번에 세계 정부가 말하면 그냥 다 전달이 그냥 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다 갖춰가고 있는 지금. 근데 그 기술들이 너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그냥 기술이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기술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글소 정부, 그러니까 세계를 정말 통합하고 하나의 어떤 지침을 내리는 그런 어떤 정말 드러난 정부가 이제 아직은 안 드러났는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를 돕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르파라는 단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르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PPT 보겠습니다. 이게요, 다르파는요,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르파는요, 1958년부터 미국의 국방부에 소속된 연구 개발을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아는 그 최초의 인터넷, 전에 아파넷이라고 해가지고 그 최초의 인터넷의 그 기원이 되는 게 그게 바로 1969년에 아파넷이거든요. 그거를 개발한 단체예요. 인터넷을 최초로 개발한 단체. 굉장히 앞서가는 단체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소속은 미국 국방부고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는 게 보면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데요. 슈퍼컴퓨터, 통신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빨간 기술을 보면 특별히 생명공학,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파에서 이러한 기술을 하는 뭐 카이스트나 우리나라도 최근에 있었어요. 카이스트나 뭐 MIT 이런데 또 돈을 대줘요. 그래서 이런 생명공학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다르파 본부 건물이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 다르파 해가지고 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것들도 그 다르파 TV라고 해서 유튜브에서도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이 안 돼 있긴 한데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개발을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숨기지 않아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래서 뭐 기후조작 이것도 1948년부터 시작됐지만 계속 숨겨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드러난 게 IT 지진, 2010년도에 IT 지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공개하는 시대다. 이게 참 좋은 기술입니다 하고 홍보를 해요, 대려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음모가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이거는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다르파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위에는 잘랐어요. 근데 이들의 연구 진행 중인 그러니까 연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해가지고 쫙 나온 건데요. 제일 밑에 두 개가 최신이지요. 이 두 개의 최신 지금 연구하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파에 대한 백과사전에 이게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빨간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2016년 10월 13일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감각 신호를 재현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SF에나 나올 전신 의체수 기술도 머지않은 듯. 자, 이게 뭐냐면요. 뇌하고요,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뇌에 칩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래서 뇌와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딱 이식을 하면은 얘가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하이드로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그게 다르파가 만든 지금 최근에 만든 그리고 일반 과학자들도 이 하이드로젤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 기술을 통해서 인체에 삽입하는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텐데 이게 벌써 2016년도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지가 잘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사지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시험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서. 또 마지막으로 2017년 2월 인간과 다른 생물이 안테나나 무선 주파수 송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전파를 상호 교신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완성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2017년도에는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인간과 다른 생물이요. 안테나, 무선 주파수 이런 송출 장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전파로 상호 교신하겠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교신.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볼 거지만 무언가를 어떠한 성분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드로젤 기술입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네, 이 하이드로젤이라는 성분은요. 일단 이 하이드로젤 기술 다음 장 보실게요. 이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은요.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원자 사이에 어떤 사슬 모양의 결합이 어떤 물체예요. 발견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게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이게 가능해요. 얘가. 그래서 물과 젤리의 합성어입니다. 방고체 상태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다양한 조건에서 호환이 된다. 이 특징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이 하이드로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 작년 6월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하이드로젤 기반의 유연성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그 다음에 MIT가 공동으로 했고요. 연구 결과입니다. 성과이죠.
이 하이드로젤 기반의 유연성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 뇌와 기계입니다. 우리 AI 했잖아요. AI 인공지능 들어가면 사람처럼 행동했었잖아요. 뇌와 기계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냐면요. 다음 장 보시면요. 카이스트 MIT 국제 공동연구 전인상 시험도 진행. 마우스 뇌 속에 삽입했더니 6개월간 뇌 신호를 측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뇌와 물성이 비슷한 하이드로젤을 뇌 삽입 장치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삽입할 수 있는 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 속에 들어가면요, 삽입하면요, 우리 몸도 사실 분자 구조잖아요. 결국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 안에 핵이 있거든요. 그 전자, 우리 막 머리 정전기 나잖아요. 우리도 전기가 우리가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자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물이잖아요, 70%가. 그러니까 이 물은 전자를, 그러니까 물은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계처럼요, 이 기계의 어떤 전자의 그거에 우리 몸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설명만 들으시는데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실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이 일단은 발표가 됐고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일단은 하이드로젤을 건조시키면 단단해지거든요. 이게 반고체였잖아요. 고체였다, 액체였다. 이거를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주사로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주사로 삽입할 수가 있어요. 팔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뇌에 심는 또 이제 칩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뇌에 심든 팔에 심든 우리 몸속에 삽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하이드로젤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이 파란 글씨가 정말 중요합니다. 포인트예요. 보실게요. 몸속에 들어가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요. 그럼 다시 액체가 되겠죠? 주변 조직과 유사한 상태가 되므로 이물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몸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얘가 사람 움직이듯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얘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반응과 이런 거에 지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병까지 더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전에 병이 있다는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 더 유용하게 이게 부각된 게 우리가 팬데믹에 걸렸을 때 내가 증상이 없는데 근데 바이러스 보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기를 삽입하면 얘가 알려주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작년에 제일 심했잖아요. 이때 더 이게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요. 주변 조직과 유사한 상태가 된다. 우리 몸의 조직과 같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제노봇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한 수명은 짧은데 사람이요.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맞춰서 생물체를 만들었거든요. 뇌는 없는데 사람이 지령을 내리면요. 컴퓨터로 지령을 내리면요. 이 조그만 물체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몸속에 들면 얘가 살아서 돌아다녀요. 얘를 생물체라고 해요. 생명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메바처럼. 그리고 자가 치유 능력도 있습니다. 제노봇을 일단 로봇이라고 하는데 탁 자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상처나면 이게 재생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걸 해요 얘가. 그래서 스스로 자가 치유까지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 자꾸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기술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싸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몸속에 뭘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는 우리 손과 이마에 받는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 다르파에서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든 건데요. 그걸 보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그 영상을 잠깐 조금 넘으니까 보시겠습니다. At Hepburn, I'm a program manager in the 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 at DARPA. I am an active duty Army infectious diseases physician and have specialized in addressing biological threats that can either be engineered or naturally occurring, such as Ebola or pandemic influenza.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I actively manage, a company called Profusa, which is aiming at achieving tissue-level continuous health monitoring. Through the SBIR program, we funded them to solve an incredible technical challenge that no one else had been previously able to solve. The key innovation that was presented to us is they said, why can't we make a chemical substance that's really identical to what's underneath the skin, what we call the subcutaneous tissue, so that your body doesn't recognize it as a foreign body response. It just incorporates itself into the tissue. And we have a lot of examples now where a sensor put right underneath the skin can sense things like oxygen and other chemicals that are very important to our metabolism. And not just sense that for a day or a week or even a month, but we imagine that sensing these parameters can go on for a period of years. One of the most important applications to us is so that we can improve the health of our worldwide deployed military force. We feel a strong sense of obligation that if we're going to ask somebody to be deployed and to carry out their mission, then we want to keep them healthy. And this technology will give us a way to monitor if someone is getting sick. We imagine that we would be able to sense that very early and therefore prevent them from getting sick and prevent their complications, allow them to stay healthy and continue to carry out. In addition, if our technology translates into general health benefit, we're very excited about it. So, in other words, we fund those national security applications. The company finds private sector partnership funding for that general health benefit. And we see it as really a win-win as this technology. 보시면 일단 탈에 이렇게 보셨죠. 그 크기는 2mm예요. 2mm에서 3mm 아주 작은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받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받게 되면 여기다가 심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아까 안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인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 백신이 나와도 군인부터 막 의무적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군인들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작전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박아놓으면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윈윈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또 초반에는 이 팬데믹 상황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거를 박으면은 우리 아픈 것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이제 베리칩을 다룰 건데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때 질병이 표단이다 말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베리칩 홍보를 하는데 이마하고 손등에 맞는 걸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쌍이 666이에요. 정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베리칩, 짐승기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웨덴이 이걸 막 의무화했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 출근도 못 하겠어요. 강제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짐승기표 모양이 닮았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캐시 기능과 신문지 기능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드로젤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다고 했지만 이 안에 이미 베리칩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저 칩 안에 신분증 기능, 캐시 기능, 이제 사태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지폐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드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로 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절로 다 들어갑니다. 전자칩으로. 그것도 이미 전자칩, 캐시 찾아보시면 이미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다 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 칩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셨듯이 증세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사지도 못하고 사고 팔지도 못한다고 하지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칩 안에.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에 예언하시기 너무 닮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들이 아까 안보를 들먹였어요. 이게 국방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안보 얘기 나오면요, 우리 다 꼼짝 못해요, 사실. 그죠? 안보 얘기 나오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뭐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또 팬데믹이 뭐 심해지거나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보다 더 심해. 이러면 우리 코로나 때도 막 백신 패스 강제했잖아요. 좀 강제로 만든 분위기였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제로 만든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왔겠죠. 그런데 그게 약간 그 모양이요. 이미 한번 이들이 시도해 본 것 같아요. 그 모양이 있었어요. 볼게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반 투표를 여기서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들어가서 찾아보고 찬반 투표하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이때 나왔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2020년, 2년 전입니다. 코로나 이제 한참 있을 때예요. 2020년 9월 24일에 나왔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 캡처한 걸 크게 읽겠습니다. 일단 제목이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 내용이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자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로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거 개정해야 한다고 이거 올린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실제로 2020년도에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80조에 보면은 감염병을 의심이 돼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세요. 근데 거부했어요. 그럼 3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고 테러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찬성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신 패스 거부한 사람들 다 테러자가 됐을 겁니다. 너무 무서운 법이에요, 이 법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요, 이걸요, 2번을 더 올려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래서 바로 또 4일 있다가 9월 28일에는 또 다른 걸 올렸습니다. 이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해가지고요. 또 비슷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때도 보면은 주요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의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 진짜 당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요. 저는 백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3가지 입장을 갖고 있어요. 다 믿음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내가 살려고 그냥 다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3가지의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 믿음 안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믿음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지옥가, 백신은 조작된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5분 만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삭제될 내용이 아닌데? 심지어 그 분량이 30분인데 이거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제목 그리고 몇 개 보고 백신 들어가는 것 그냥 이미 내려버렸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니까요. 그 유튜브는 자유로운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유튜브가 다 차단해버립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가 듣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의 위협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이제 규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더 발전해서 나중에 진짜 짐승의표가 나왔을 때 지금 백신은 짐승의표가 아닙니다. 꼬리는 될 수 있어요. 짐승의표로 가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백신은 짐승의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뭐 캐시 기능도 없고요. 신분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지금 짐승의표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정말 짐승의표가 나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맞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거 통제할 수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다 맞아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거부하면 이거를 위험으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법이 생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제 무섭죠? 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봐요. 다음 장 보시면 이 결과 어떻게 되냐. 그래도 아직은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게 2020년 9월 24일에 본회의 회부가 됐고요. 2021년,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거예요. 테러로 규정해야 된다고 해서 2021년에 1월 28일에 본회의 심의위에 다행히도 철회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두 번째, 과잉 입법에 문제가 있다. 이미 감염병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행위가 테러로 규정될 정도의 중차대한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종교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테러로 규정할 경우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백신 때. 이거 짐승이보다 너무 좀 비슷하게 강제를 하니까 이건 강제할 게 아닌데 백신이라는 것은. 백신이라는 것은 최소 10년, 15년이 걸리는 건데 이게 2년 만에 나왔잖아요. 이게 또 부작용에 걱정도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반대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독교는 특히 짐승의 표와 비슷해서 이걸 안 받겠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종교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러한 법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무언가가 나왔을 때 우리 몸에 주입하고 거기에 캐시가 들어가고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정말 짐승의 표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있잖아요. 이들이 아마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러니까 최종판은 아니거든요, 백신은. 그런데 그 시작으로서 실험하는 느낌은 들어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자꾸 세뇌를 시켜야겠네? 이렇게 하니까 백신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서 따돌림 시키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무서웠던 건 아닌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작용이 무서워져.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백신이 아니라 정말 그 뭔가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데 그 안에 그게 없으면 하여튼 생활이 안 되는 게 뭐가 나온다. 이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딱 짐승의 표 모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정말 비슷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실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짐승의 표는 정말 사고팔 수 없고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 근데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 대화 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휴거의 소망이 있죠. 휴거도 한번 다룰 건데 휴거는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환란을 명쾌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 대환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표를 안 받으면 순교밖에 없다고 하시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얼마나 법으로 압제하는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테러로 규정을 해가지고 테러 범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대안란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통한 우리 보고 미리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눈치를 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몇 날 며칠 와요 이러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올 줄 아는 포도원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요. 밤이 오면 구름을 보면 비가 내리겠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대언자를 세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뭐 미리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그럴 때가 우리 눈에 자꾸 보일수록 경각심을 바짝 가지고 우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항상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상에게 먹은 고기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적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는 것들은 믿음으로 맞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지금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냥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따르는 게 무서워서, 사생활이 안 돼서 내가 맞았나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후자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앞으로 또 나가올 백신에 대해서 또 정말 위험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신중하시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